한국의 10대 기업 CEO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100년 넘도록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1년 만에 가져간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최고임금을 받는 CEO와 비교하면 어떠할까? 한국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무려 1300년이 넘도록 일해야 그들의 연봉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C레벨의 1년은 누군가의 1000년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레벨, C의 유전자를 통해 미래 부의 방향성을 예측하라. C레벨이 가질 수 있는 부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미국의 경우 최고 급여를 받는 3명, 한국은 5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 5명만 공개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는 가장 높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C레벨이자 공개된 정보가 가장 많은 CEO의 수치를 통해서 C레벨의 부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구글과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2019년 전세계 연봉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그는 연봉 65만 달러, 그러니까 약 8억 원의 상여금 인센티브를 무려 2억 8,100만 달러를 받아갔습니다. 한화로 치면 약 3,469억이네요. 그러니까 연봉은 65억인데 성과급이 3,46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알파벳 직원들의 총급여 중앙값의 1,085배에 해당합니다. 피차이는 상여금 대부분을 알파벳의 주식 형태로 받습니다. 연봉 2위인 인텔의 CEO 로버트 스완은 연봉으로 약 6,69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한화로 하면 740억이네요. 이는 직원들의 연봉 중앙값인 96,300달러에 69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반도체 기업 AMD의 CEO 리사 수는 연봉이 5,850만 달러, 한화로 치면 647억입니다. 전체 직원들의 연봉 중앙값인 96,874달러에 604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일반 직원과 C레벨의 연봉 차이, 급여 수준이 엄청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CEO 로버트 이거 역시 각각 직원 연봉 중앙값의 911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습니다. 이는 C레벨의 연봉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증명하는 자료네요. 2019년 국내 10대 기업 등기 사내이사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4억 7천만 원입니다. 대기업 모든 직원의 평균 연봉보다 약 40배가 높다라는 얘기죠. 지난 10년간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8%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CEO의 평균 연봉은 430% 증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장이 C레벨 체제로 빠르게 변화할수록 중간 관리자에서 오퍼레이터로 전락한 이들에게 회수한 임금은 C레벨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들은 의사결정권자이자 디렉터인 C레벨과 단순 실행자인 오퍼레이터 중 어느 쪽에 보상을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만지지 못하는 돈을 누군가는 단 1년 만에 벌어들인다라는 얘기네요. 이러한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뉴욕대학교 교수 사비어 가베이와 프랑스 툴루스 대학교 교수 오기스탱 랑디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주장을 내세웁니다. 임금은 힘을 반영하고 C레벨의 힘은 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은 능력 있는 C레벨을 찾아 경쟁을 벌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마트의 CEO가 받는 임금은 월마트의 시장 가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월마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연히 CEO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그러면 다시 월마트는 그를 붙잡기 위해서 경쟁 기업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연봉을 줘야 할 것입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소개한 한 논문에 따르면 자기 기업의 규모가 7배 증가하고 다른 기업의 규모가 7배 증가하면 CEO의 임금도 7배 증가해야 한다라는 이들의 주장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미국에서 연봉 상위 1000명 안에 드는 CEO들의 자료를 분석하자 그것이 사실로 입증됐다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을 원하는 기업인이 많아질수록 그에게 제시되는 임금도 올라가기 마련이죠. 우수한 C레벨을 탐내는 회사들이 분야를 초월해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CEO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전문 지식에서 경영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몸값이 올라간 것처럼 CEO 외에 C레벨들도 역시 같은 이유로 몸값이 점차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C레벨이 천문학적인 임금을 받는 이유는 경영 부실이나 도덕적 해이가 만든 참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C레벨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기에 응당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경제 메커니즘의 기본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따라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C레벨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책 C의 유전자에서는
회사 위에 존재하는 자들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사다리를 걷어차고 C레벨로 도약한 자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간 관리자가 사라진 시대에 대체될 수 없는 나를 만드는 법. 최정상은 당신과 다르지 않다. 단지 그들은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C의 유전자를 끼웠을 뿐이다. 상위 0.1%의 레벨들이 직접 밝힌 5가지 압도적인 성공 자질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비로소 찾은 나의 해답이다. 앞으로 할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부를 온전히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타고난 금수저도 아니고 뼛속부터 완전히 다른 능력을 탑재하고 있는 천재들도 아니다. 방법과 방향만 제대로 알고 실행한다면 누구나 그들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C의 유전자란 것은 C 레벨로부터 회사는 물론 자기 자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부디 이 유전자를 당신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부와 의사결정에 대한 특권이 먼 이야기가 아닌 당신이 잡을 수 있는 실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C의 유전자에 대해 공부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